안녕하세요. 웹스토리보입니다. 사이트 만들기 전에 레이아웃부터 연습을 할 거고요. 레이아웃은 5가지가 유형이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유형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레이아웃을 만들 때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플롯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플렉스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리드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3가지 방법을 다 써볼 거고요. 현재는 플렉스를 제일 많이 쓰고 있지만 아마 실무에 가시면 플롯을 더 많이 쓰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예전에는 다 플롯을 만들었기 때문에 플롯으로 사이트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플롯도 아셔야 되고 플렉스도 아셔야 되고 좀 더 레이아웃을 수월하게 만들려면 그리드 방식도 아셔야 됩니다. 사실 그리드 방식이 제일 편하긴 해요. 제일 간편하고. 하지만 처음에 배울 때는 속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헷갈린 면도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레이아웃을 연습할 거면서 플롯, 플렉스, 그리드, 반응형까지 다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유형 첫 번째 유형이 될 거고 시간이 꽤 3, 40분 정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이트 만드시려면 가장 기본이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마스터하고 가셔야 됩니다. 마스터하고 가셔야 그 다음 것들은 수월해져요. 왜냐 모든 사이트들은 레이아웃으로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레이아웃 속에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이트를 만드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마스터 하시게 되면 사이트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워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레이아웃을 갖고 와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유형 첫 번째 거 이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피그마를 통해서 제가 디자인을 작업해 놨고요. 구성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제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1920, 1280, 768, 480으로 잡았어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요 형태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저는 요 4가지 유형으로 반응형을 작업할 거고, 우선은 우리가 처음에 작업할 거는 요거 작업할 거예요. 1920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모니터가 1920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익숙해지면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타입이라고 여기다가 만들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웹스토리 보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유형별로 작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해 놓을 거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타입이라고 작업해 놓고요. 여기다가 첫 번째 레이아웃을 만들 거니까 레이아웃 01.html 이렇게 하나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HTML, CSS를 기본 지식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느낌표 해주신 다음에 탭 눌러주시면 되고요. 언어는 코리아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유형 01 첫 번째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죠? 그래서 01 한번 들어갈 거고요. 우선 이쪽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드시려면 이걸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록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요. 제일 큰 박스 안에 5개의 박스를 차곡차곡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우선은 전 주석 표시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작업할 건 레이아웃 01인데 얘 같은 경우는 플롯 방식으로 레이아웃을 짜볼 거예요. 그래서 플롯 방식으로 레이아웃을 한번 작업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작업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 박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박스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태그는 div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안에 박스가 6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div하고 곱하기 6 해주시게 되면 엠밋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오른쪽에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탭을 누르시면 돼요. 다른 에디터를 쓰고 있는 분들도 엠밋 기능은 따로 설치하셔야 되고요. VS 코드는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요즘에는 VS 코드가 대세기 때문에 다 이거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 이외에 나머지 에디터는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div 태그를 하나 만드시고 여기다가는
id라는 걸 줄 거예요. id는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랩이라고 전체를 감싸다 라고 해서 래퍼 또는 랩이라고 쓰는데 저는 랩이라고 쓸게요. 이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작업해 줄 거고요. 첫 번째 거는 이쪽 부분은 그림을 봤을 때 요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헤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거는 사이드 메뉴 쪽이라서 여기는 어사이드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섹션, 컨텐츠 영역이라서 섹션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6개로 만들었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그죠? 하나 지우고. 여기는 아이디를 푸터라고 만들 겁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면 HTML 구조는 끝났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구조를 태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살을 입혀야 되겠죠. 색깔도 입히고 영역도 지정해주고 살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스타일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스타일은 이쪽 헤드 태그 안에다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디 태그 뭐 아무데나 설정할 수 있지만 여기다 설정하는 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일 선언을 해줄 거고요. id 랩 있죠. 얘를 표현해 주려면 이쪽에다가 샵을 붙인 다음에 랩이라고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괄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헤더니까요. 더블 클릭하면 단어가 선택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작업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꼭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랩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타가 안 생겨요. 근데 이게 어사이드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사이드 이렇게 작업해 줍니다. 그죠? 그러면 딱 보면은 오타난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면서 실수가 되고 시간이 지연이 되고 하다가 막히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코딩이 재미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주라고요?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라고. 꼭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경력 10년차도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렇게 오타예요. 오타. 그죠? 오타는 경력이 많아도 오타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타를 최대한 줄이시려면요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되겠죠? 됐죠? 그래서 디자인 색깔은 이거랑 똑같이 작업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선택하면 백그라운드 색이 이쪽 선택하시면 요거네요. 그죠? 요거니까는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요. 이쪽에다가 전체는 바디 태그, 얘가 전체잖아요. 그래서 바디 태그에다가 여기다 색깔을 넣어줄 거예요. 색깔을 넣을 때는 BGC라고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건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작업할 거예요. 이런 것까지 아예 모른다. 그럼 생활 코딩 보고 오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쪽에서 라이브 서버라는 거 설치하시게 되면은 요거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건 어떻게 설치하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라이브 서버 있죠? 여기에 확장 인원 추가해 주는 거 있거든요. 요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럼 백그라운드 색깔 넣어줬으니까 오른쪽에서 눌러보시게 되면은 여기 색깔 들어갔죠? 네,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티 나죠? 이쪽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1200이거든요. 얘가 워랩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위드 값을 1200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0이라 쓰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1200이라고 썼잖아요. 1200 썼죠? 그 헤더도 한번 넣어 볼게요. 헤더는 몇이냐면 여기 1200에 1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위드 값을 1200에 하이트 값을 100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내비게이션도 보시게 되면은 이쪽도 1200에 1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1200에 1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사이드 확인해 볼까요? 여기 어사이드는 400에 780이죠. 그래서 위드 값은 400에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은 780. 그래서 레이아웃을 잡을 때는요 이렇게 위드 값 하이트 값은 영역 지정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주면 됩니다. 섹션은 800에 780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800에 하이트 값은 780 이렇게.
그 다음에 푸터는 1200의 배. 그래서 여기다가 위드 값은 1200에 하이트 값은 10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화면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표현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줘서 우리가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을 여기 나와 있죠? 요거. 그래서 이 색깔을 추출해 가지고 BGC라고 치시게 되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죠? 내비게이션도 복사하셔가지고 이쪽에다가 BGC 넣어주신 다음에 색깔 넣어주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도 색깔 복사하셔가지고 BGC 작업해줘서 넣어주시면 되고, 섹션도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BGC 작업해주고 넣어주시면 되고, 그죠? 푸터도 복사하셔가지고 이쪽에다가 BGC 작업해줘서 푸터까지 넣어주시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영역에 이제 박스를 하나씩 다 채워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화면을 확인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우리가 생각한 모양과 좀 틀리죠?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 이런 박스들은 블록 구조이기 때문에 한 줄에 하나씩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돼 있을 때 여기 얘를 지금 이쪽으로 올리고 싶잖아요. 그런 것은 플롯을 썼을 때 또는 DIV 블록 구조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인라인 구조라면 가능하겠지만 블록 구조는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인라인 구조랑 블록 구조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라인 구조는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블록 구조는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박스를 5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쭉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게 랩이라는 박스란 말이에요. 요거. 그죠? 얘를 가운데로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진이라는 걸 줘서 위쪽은 0, 위는 0, 아래도 0. 위에 오른쪽은 오토, 아래는 0, 왼쪽은 오토라고 줄 거예요. 이렇게 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쪽은 여백을 0, 아래는 0, 왼쪽 오른쪽 오토를 주면 자동으로 얘 계산을 합니다. 위드 값이 표현이 돼 있잖아요. 전체 넓이 계산해서 왼쪽 오른쪽은 오토를 주면 얘는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고, 똑같은 게 반복이 되잖아요. 코딩은 반복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약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진용 오토 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레이아웃 잡을 때 얘를 정렬시키는 방법을 배울 건데, 옛날 방식, 최신 방식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무슨 방식을 쓸 거예요? 플롯 방식을 쓸 거예요. 옛날 방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정렬해 주고 싶다. 얘 두 개를 정렬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어사이드 얘한테 뭐라고 주냐면은 플롯 작업해 주신다면 레프트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롯은 뭐 둥둥 띄우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 플롯의 원래 역할은 글씨하고 이미지가 있을 때 정렬해 주는 기능이에요. 원래 레이아웃을 잡기 위해서 나온 속성은 아닙니다. 근데 쓸 게 없어서 이걸 쓴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플렉스라는 게 나와서 이제 그걸로 작업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쓸 게 없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정렬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블록 구조를 정렬시켜 줄 때는 플롯 레프트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확인해 보면 됐죠? 이렇게 나왔죠. 근데 뭐가 좀 이상하죠? 그죠? 푸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푸터가 왜 없어졌냐면, 플롯은 원래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이미지하고 글씨를 정렬시킬 때 쓰는 기능인데, 레이아웃을 잡을 때 쓰다 보니까 두 개 플롯을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트 값을, 요 하이트 값 있죠? 이게 0으로 되는 버그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0으로 되는 버그가 생겼어요. 그래서 푸터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푸터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보이시나요? 마음 착한 사람들 다 보입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0으로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나온 게 뭐냐면, 그럼 깨지는 구조에다가 플롯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클리어 보스라는 걸 주시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임시로 요거를 플로팅 되는 거 있죠? 플로팅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나온 속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위에는 쓰지 않는 속성입니다. 클리어라는 건.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플롯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 간격 같은 게 좀 생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리셋 부분에서 생기는 부분이라서 여기다가 별 표시 해놓고 마진 0, 그 다음에 패딩 0 살짝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주면 이렇게, 그죠? 간격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아웃은 끝났어요. 그래서 플롯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해 준 겁니다. 그죠? 간단하죠? 조금 빠른 속도가 빠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속도는 아마 이 정도 속도로 나올 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완성한 겁니다. 그죠? 요거 완성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요 소스 보가지고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플롯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주는 거예요? 2번에는 여기다가 바닝형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는 바닝형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바닝형을 만들 건데, 바닝형을 쓰시려면은 우선 미디어 커리를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쪽에 이게 지금 작업이 돼 있죠? 요걸로 한번 가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 컬이라는 걸 써서 작업을 해줄 거고 1920 그러니까 1200보다 더 큰 화면에서는 무조건 이렇게만 나와요. 그죠? 기준점을 1920을 잡았지만 2920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80이 됐다. 요 정도 되면은 이제 뭐 노트북 정도 크기. 그죠? 요 정도 크기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쪽이 됐을 때는 양쪽에 이렇게 여백이 살짝 딱 붙지 않게 여백이 생기게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선 반응형으로 작업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픽셀로 작업을 해놨잖아요. 이거를 다 뭐로 작업해 줘야 돼요? 퍼센트로 작업해 줄 거예요. 그래서 1200이 1200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화면을 줄이면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픽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롤바가 생겨요. 그래서 반응형 할 때는 스크롤바가 절대 생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헤더는 1200이잖아요. 1200이니까 사실 얘는 100%라고 해도 1200이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 전체 박스에 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1200이면 얘는 100%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1300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00 픽셀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드 값은 100%, 여기도 100%, 여기는 48이니까는 대충 해서 뭐 한 30%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는 뭐 70%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되겠죠? 사이즈는 정확히 똑같지 않을 수 있지만 대략으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00% 이렇게 작업하시게 되면은 안에 내용물들은 다 지금 퍼센트로 들어갔는데 구조는 뭐 똑같죠? 달라진 게 없죠? 이렇게 작업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반응형 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트로 작업해서 안 해본 분들은 반응에 맞춰서 작업되게 작업해 줄 거고, 그러면 이제 우선은 1200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100%로 해놓을 수는 없어요. 보시게 되면 100%로 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제일 큰 박스는 1200으로 고정을 시켜 놓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미디어 커리를 줄 겁니다. 미디어 커리를 줘서 골뱅이 쓰고 미디어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스크린 쓰고 못 쓰고 뭐 여러가지 속성 같은 거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살짝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모르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CSS에 미디어 컬리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MDN 사이트에 가보시면 뭐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스크린을 쓰고 엔드를 쓰고 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 화면 프린트 했을 때 사이즈 또는 화면 크기 뭐 해가지고 이렇게 위치 크기 같은 거 설정해 주는 게 있고요. 하이트 값이 600보다 컸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법을 쓰실 때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어디 화면에서 대상이 어떤 건지 요거 설정해주고 최소 크기랑 최대 크기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생략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화면 크기가 0부터 여기다가
화면 크기를 0부터 1200까지 작업을 해줄 건데, 이쪽에다가 맥스 위드 값이라고 작업해주면 화면 크기를 저는 지금 최대 크기가 1200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0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화면이 있으니까 원래 스크린 작업해 줄 거고요. 그래서 CREN 작업해 주고, 여기는 화면 크기를 여기다가 0부터 그 다음에 AND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다 생략할 거예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0부터 1200이라는 뜻이에요. 1200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놓고 이쪽 월의 박스에 보시게 되면 1200이라고 해놨잖아요. 여기 120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쪽에다가 120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어떻게 해줄 거예요? 퍼센트로 바꿔버릴 거예요. 100%로. 이렇게. 그래서 화면 크기가 1200 정도 됐을 때 월앱을 1200에서 100으로 바꾸겠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검사로 여기서 눌러 볼게요. 그래서 검사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검사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사이즈가 F12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은 1200이 딱 됐을 때 어떻게 줘요? 1200이 됐을 때 퍼센트로 돼가지고 보시면은 퍼센트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스크롤바가 안 생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약에 없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없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없을 때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120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스크롤바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1200이 됐을 때 스크롤바 안 생기게 퍼센트로 딱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1200이 돼 있고 여기 1200이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생겨요. 그럼 살짝 스크롤바가 생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딱 1200이 서로 됐을 때 스크롤바가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없애주기 위해서 약간 한 20 정도 좀 줄 거예요. 여백을 이렇게. 있죠? 그래서 1220 정도에서 약간 살짝 수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 1280이잖아요. 1280이니까 1280대 이렇게 작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했네. 그러면은 저는 이쪽에다가 1280으로 해놨으니까는 1280으로 작업해 줄게요. 이렇게 1280으로 작업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쪽에서 화면 확인했을 때 1280이 되면은 80이 되면 딱 붙죠. 이렇게. 네, 이렇게 딱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붙었죠. 딱 붙은 거 느껴지죠. 근데 약간 오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1300으로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죠? 1300이 됐을 때 300이 됐을 때 딱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딱 붙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여백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여백을 주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퍼센트로 줄 거예요. 그래서 96%로 만들 거예요. 그럼 양쪽에 4% 남잖아요. 양쪽에 2%씩 작업해 줄 거예요. 오토로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맞춰질 거예요. 그러면은 1300이 됐을 때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있다가, 네, 여기 여백이 계속 생기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여백이 생기게 작업해 준 겁니다. 화면이 줄어들면 조금씩 줄어들죠. 그죠? 끝. 그죠? 그렇게 작업해 준 거예요. 그래서 1300을 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도 뭐 크게 이상이 없고요. 768이 됐을 때도요. 768이 됐을 때는 여백이 없어지죠. 없어지니까는 이쪽에다가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768이 됐을 때는 여백이 없어져야 돼요. 그럼 딱 붙어야 되죠. 이건 타블렛 봤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0%로 딱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768이 됐을 때는 딱 붙을 거예요. 768이 됐을 때 딱 붙었죠. 이렇게. 그죠? 딱 붙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딱 붙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768이 됐을 때는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죠. 끝났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에 여기도 뭐 크게 상관은 없죠.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뭐 상관없는데 여기는 구조만 바뀌는 거잖아요. 구조만 바뀌는 거니까 굳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480이었잖아요. 여기는 모바일은 48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480에도 100%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기는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0부터 768이니까 이거 포함된 거잖아요. 값이 똑같으면 이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죠. 됐죠? 그러면 이제 끝났고,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모양이 다 똑같고, 모바일이 됐을 때만 살짝 바뀐단 말이에요. 모바일이 바뀔 때 얘가 바뀌죠. 480에 300으로 사이드가 바뀐단 말이에요. 얘가 바뀌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뀌는 것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사이드는 하이트 값이 780이었잖아요. 왜 780이었는데 300으로 바뀌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300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높이 값은 퍼센트를 줄 수가 없어요. 딱 정해진 값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480으로 바뀌죠. 제가 누굽니까? 섹션이잖아요. 섹션은 480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이트 값을 480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됐고,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480에서 해주면 이게 바뀌긴 했는데 480으로 안 바뀌었네 얘는. 그래서 섹스 하이트, 여기 스펠링이 틀렸네요. 안 틀렸나? 480, 이게 480인가? 480이네요. 여기 300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다시 가로로 정렬된 게 어떻게 줘야 돼요? 세로 정렬돼야 되잖아요. 플롯을 없애주면 되잖아요. 그죠? 플롯을 없애주면은 얘네들이 다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플롯을 없애면 구조를 다시 해주고 클리어버스도 뭐 해줘야 되고 다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일 편한 방법이 그냥 퍼센트만 다시 정하면 됩니다. 그죠? 퍼센트만 위드 값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드 값을 100%, 그 다음에 여기도 위드 값을 100% 이렇게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잡히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이 된 거죠. 이렇게 됐죠? 간단하죠? 그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 겁니다. 됐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플롯 방식으로 반의 레이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또 제가 끊어 줄 거니까 안 되신 분들은 여기 소스 확인해 보시고, 본인 오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틀릴 이유는 거의 오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꼭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정렬 잘 지켜 주시고. 됐죠? 그래서 두 번째 것까지 된 거고요. 세 번째, 이번에는 플렉스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플렉스 방식으로 레이아웃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세 번째, 이렇게. 그래서 플렉스 방식으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렉스를 만들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작업할 거는 기본 태그를 여기다가 이제 시멘트 태그로 바꿔줄 건데, 시멘트 태그가 뭐 하는 거냐면, 이게 div 태그를 썼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이디 값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름들이 거의 전형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헤더를 헤더라고 쓰지, 헤더유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div 태그에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이 div 태그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태그 중에 의미가 없는 태그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div 태그랑 스팬 태그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룹화를 주거나, 여기에 보시게 되면 써있죠. 이 요소는요,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다 헤더라는 태그를 쓰잖아요. 헤더라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헤더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 헤더 요소라고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멘트 태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비는 내비 태그라고 의미를 부여할 거고, 사이드 메뉴는 사이드라고 작업해 줄 거고, 섹션은 섹션이라고 부여해 줄 거고, 부터는 부터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전체를 감싸는 워랩은 태그가 없어요. 그런 태그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룹화 시켜주는 거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그냥 div 태그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그룹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요번에는 시멘트 태그 써서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어차피 아이디나 이름 다 똑같이 썼기 때문에 위에 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다시 지워줄게요. 이거는 이렇게 지워져서 플렉스로 한번 다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것도 지워줄 거예요. 클리어버스도 지워주고요. 플롯도 지워줄 거고, 얘도 지워줄 겁니다. 처음에 했던 것처럼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플렉스라는 거 한번 써서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플렉스는 자식 부모 간의 관계에서 유지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작업해 주려면요, 얘네들을 플렉스로 컨트롤 하려면요, 플렉스로 컨트롤 하려면 이쪽 얘한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걔한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얘가 부모박스니까 월엠한테 뭐라고 넣어줄 거냐면은 이쪽 얘한테 작업을 해줄게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작업해 줄 거고,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시면은 네, 이게 가로로 쭉 되어 있죠. 성질이 블록 성질은 가로로 안 되어 있는데 얘는 가로로 딱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드 값, 하이트 값 줬잖아요. 근데 그게 반응형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쪼개지고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플렉스 유형 요 밑에 다 치수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작업해주기 위해서 플렉스 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는 랩이라고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구조가 이런 식으로 싹 바뀌죠. 그죠? 이렇게 싹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하죠. 지금 보시면 이거 두 개만 넣었거든요. 두 개만 넣는데 끝났어. 끝났죠. 그죠? 훨씬 더 간단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건 익스프로 버전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익스프로 버전에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익스프로까지 맞춰야 돼. 그러면 이걸 쓸 수 없고 어떻게 써야 돼요? 플롯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상관없다 라고 하시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 속성으로 끝난 거예요. 그죠? 이거 쓸 수밖에 없겠죠.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끝. 간단하죠. 그러면은 플렉스로 레이아웃 작업한 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레이아웃 01, 03에서 또 여기까지 됐는지 확인해 볼 건데 여기까지 뭐 안 된 사람 없겠죠. 그죠? 안 된 사람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은 거기까지 작업했으면 이번에는 또 반응형 레이아웃 들어가야 되죠. 반응형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첫 번째 1300으로 해놨으니까는요, 여기다가는 똑같죠. 여기는 그래서 월앱 해가지고 요거 위드 값을 어떻게 줘야 돼요? 바꿔줘야 되니까는 이쪽에다가 월앱 작업해 놓고 1300이 됐을 때는 위드 값을 100%로 바꿔버릴 거예요가 아니라 양쪽에 퍼센트가 있어야 되죠. 여기 보시면 양쪽에 여백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96% 정도 줄 거예요. 이렇게 1300이 됐을 때는. 그러면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요거죠. 저장하고 다시 월앱에서 96% 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1200이 됐을 때 이쪽에다가 반응이 없네요. 그죠? 뭐 틀렸나? 그래서 월앱이 됐을 때 이쪽에다가 미디어 컬이 써서요, 월앱에다가 96% 줬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러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월앱 쪽에 한번 확인해 보면은 미디어 컬이가 지금 안 먹힌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900까지 갔는데 미디어 컬이 속성이 지금 아무것도 안 먹혔죠. 그죠? 여기서 지금 뭐가 안 먹혔는데 뭐 틀렸나? 쏘리, 죄송해요. 저 딴 페이지에서 작업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꺼버렸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작업해야 되죠. 다른 페이지 작업하고 있었어요. 쏘리. 다시 이쪽에다가 월에 요거 여기다가 위드 값은 여기다가 96%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됐죠? 먹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68이 됐을 때는 100%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는 768이 됐을 때는 다시 100%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100% 해주면 768이 됐을 때 네, 100%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는 뭐만 작업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어사이드, 여기 어사이드 요거 사이즈만 설정해주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만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위드 값은 100%에 100% 해주시고 사이즈는 300, 여기는 300 픽셀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섹션 여기도 위드 값은 100%에 100% 해주고 하이트 값은 480 백그라운드 위에 있으니까 안 주셔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끝.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반응형 레이아웃도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플렉스를 이용해서 작업해 준 거. 플로의 차이점은 요거밖에 없다는 거. 그죠?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도 반응형 레이아웃도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뭐 플렉스 공부한다고 검색해 보시면 플렉스 속성 같은 거 되게 많고 막 이렇게 정렬하고 저렇게 정렬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다 쓸데기 없는 거예요. 레이어 할 때 그렇게 쓰지도 않습니다. 딱 쓰는 거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공부 방법은 그런 광범위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CSS의 속성이 300개 정도 있는데 300개? 200개 정도 있는데 그걸 쓰는 거는 50개도 안 됩니다. 한 20개? 30개만 알고 있어도 사이트 만드는데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할 때 그런 거 쓸데없는 걸 공부하게 되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내가 기본 위에 다른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면 검색해서 찾아보면서 적용시켜 주면 됩니다. 우선 기본에 충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을 붙여야지, 처음부터 살부터 공부하시게 되면 지치게 되고 재미없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기본적인 것만 좀 마스터 하신 다음에 작업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다섯 번째, 이번에는 뭐 들어갈 거냐면은 그리드 들어가 볼게요. 그리드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래서 그리드는 플렉스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는데 얘도 사실 복잡한 레이아웃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다 얘도 또 지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반응형 미디어 커렌 지워줄 거고, 나머지는 뭐 다 필요 없어요. 요것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구조가 또 나오죠. 여기. 그래서 그리드 같은 경우도 자식하고 부모 관계에서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자식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고 바로 밑에 있는 자식한테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레이아웃을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부모 박스가 누굽니까? 얘죠. 그죠? 얘한테 컨트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그리드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드는 레이아웃 짜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복잡할 정도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딱 그냥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죠? 이것만 알면 나머지들은 다 흡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드도 따로 공부하신다고 막 쓸데잡지기 없는 거 막 여러 가지 속성들 같은 거 다 공부하시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딱 우리가 레이아웃 만들 때 필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부모가 다 해줘요. 자식들한테 뭐 속성 같은 거 줄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얘는 부모한테만 컨트롤 해주면 됩니다. 그런 게 되게 편하긴 해요. 그래서 그리드 템플릿에 영역을 설정해 주는 게 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요 구조를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구조가 지금 보시면 이거를 테이블 짜는 것처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테이블 짜는 것처럼 이쪽에다가 여기가 펜 툴 같은 게 있나? 그죠? 펜이 있잖아요. 테이블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여기가 하나의 박스고 여기도 하나의 박스고, 그죠? 하나의 박스고 하나의 박스고, 그리고 여기도 하나의 박스고 이건 원래 있는 박스고 원래 있는 박스니까 박스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이블 구조 짜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8개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쪽에다가 영역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쪽에다가 헤더이라고 이름을 줘줄 거예요. AD 헤더라고 줘줄 거고 헤더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헤더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도 내비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거는 어사이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어사이드, 그 다음에 섹션, 이게 두 개 합쳐진 거가 아니라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푸터, 이렇게 푸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 짜준 거를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헤더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더한테 뭐만 주면 돼요? 이름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리드 에어리어 해준 다음에 헤더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헤더라고 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비는 이름을 또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내비. 그래서 이름을 지정한 CSS로 이름 지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사이드는 뭐예요? 그냥 어사이드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사이드 넣어주시면 되고, 섹션은 뭐예요? 여기다 그냥 섹션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푸터는 뭐예요? 여기다가 푸터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이름을 지정해 준 거고, 그 이름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영역이 잡힌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이렇게 작업을 해줬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되면은 이쪽에 가서 이게 됐습니다. 뭐가 이상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헤더 잡혔고 내비 잡혔고, 어사이드에 지금 보면 사이즈가 30%에 780, 여기가 좀 이상하네요. 어사이드는 지금 보시면 70%라고 했는데 여기가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 상태에서 사이즈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얘가 또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해줘서 가로 정렬을 해줄 건데, 한 400픽셀에 두 개로 나눠져 있다잖아요. 800으로 더 조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로는 400에 800으로 조정해 줄 거다라고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400에 800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보시면 딱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보이나요? 이렇게 테이블 구조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컬럼스 해가지고 400에 800스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렇게 효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해줄 거예요? 다 빼줄 거예요. 이거 다 빼줄 겁니다. 여기 위드 값 다 빼줄게요. 이렇게. 여기 자식들한테 위드 값까지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사라졌네요. 헤더가 사라졌네. 헤더가 왜 사라졌지? 이쪽에 헤더 헤더가 헤더한테 하이트 값 없앴구나.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리드는 부모가 다 이렇게 알아서 챙겨줍니다. 그죠? 편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이트 값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이트 값 없애고, 여기다 하이트 값 없애고, 하이트 값 없애고, 하이트 값 다 없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부모가 하이트 값 줘주면 됩니다. 그리드, 템플릿, 컬럼의 반대는 로우 쓰겠죠? 그죠? 그리고 처음 거는 100px였고, 두 번째 것도 100px였고, 세 번째 거는 780이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거는 100px.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면에 딱 보시면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역이 잡혔죠. 플롯보다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죠. 좀 더 복잡하죠. 플롯은 딱 두 개만 썼는데, 플롯이래. 플렉스는 딱 두 개만 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설정할 게 되게 많잖아요. 대신 얘의 장점은 뭐예요? 복잡한 레이아웃을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세팅이 좀 길긴 하지만, 나중에는 레이아웃이 복잡하다. 그럼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드 레이아웃이 끝났습니다. 그죠? 또 다른 신세계죠. 이것도.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드 레이아웃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또 레이아웃 가서 또 중간 점검만 한번 해보세요. 뭔가 오타 났으면 또 틀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끝났고, 그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미디어 퀄이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요것만 컨트롤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그죠? 조금만 컨트롤 해주면 뭐 다 해결이 되죠. 조금만.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선 이 상태에서 이제 위드 값을 바꿔줘야 되니까는 이쪽에다가 위드 값을 이쪽에다가 월앱 위드 값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위드 값 이렇게 설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96%가 되겠죠. 96% 여기까지 뭐 동일합니다. 그죠? 96%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퍼센트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퍼센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30%가 될 거고 하이트 값은 퍼센트 못한다고 했죠. 픽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만 자식은 퍼센트로 줘야 되겠죠. 반응형 하시려면 요것만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미디어 컬에서 960만 설정해 주시면 되고 768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는 100%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됐죠? 깨지는 거 없어요. 스크롤바 안 생기죠? 스크롤바 생기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레이어만 바뀌면 되죠. 마지막 레이어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요것만 갖고 오면 되죠. 요것만 갖고 와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 요거를 갖고 올 거예요. 이쪽에 가서 갖고 오신 다음에 아이고 월앱도 갖고 와야 되네요. 그죠? 다 이거 복사할게요. 이렇게 복사해서 이쪽에다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필요 없죠.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헤더가 두 개가 있으면 1단 구조로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1단 구조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 1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도 필요 없고 그죠? 어사이드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고 섹션도 내려갈 거잖아요. 이렇게 다시 레이아웃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1단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1단 그죠? 그래서 100, 300, 480이잖아요. 100, 여기는 300, 그 다음에 480 이렇게 해주면 100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는 100%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요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딱 됐죠. 이런 식으로 어떠십니까? 이게 이제 그리드 반응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작업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리드를 많이 쓰진 않아요. 플렉스로 다 커버가 되니까. 근데 이제 복잡한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그리드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 그죠? 복잡한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그리고 부모가 다 알아서 컨트롤 해준다는 거. 부모가 다 챙겨줍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모든 속성을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마지막 6번째 레이아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0106.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형식으로 세 가지 방식을 5번 작업하게 될 거예요. 5번 작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레이아웃은 거의 익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작업해 준 거죠. 그리드, 그래서 여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레이아웃 5개 연습할 건데 5개가 다 이렇게 6개 파트로 돼 있다는 거.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5번만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이아웃은 여기까지 한번 작업할 거. 첫 번째 레이아웃은 여기까지 작업할 겁니다.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죠. 수고하셨습니다.